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굳이 이미지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오히려 연세가 있을수록 필수입니다. 10대는 뭐래도 예쁘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어쩔 수 없이 칙칙해지고 기미나 잡티 생기고 주름도 생깁니다. 답은 간단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맞는 것들로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면요, 그냥 두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미지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나한테 맞는 제품들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아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답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교육원 대표 강사 이민지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1만 회 이상 이미지 컨설팅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꾸며도 촌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별로 안 꾸민 것 같은데 세련돼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나는 열심히 꾸몄는데 좀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촌스러워 보이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촌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라는 기준 없이 꾸몄을 때 촌스러울 수 있습니다. 촌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울림 맛과 세련됨 없이 어수룩하다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어울림 맛입니다. 예쁜 옷, 예쁜 립 제품을 골랐는데 나한테 어울리는 걸 고르는 게 아닌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걸 입으니까 나와 옷이 따로 놀고 립 제품도 촌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촌스럽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어떤 패션 스타일, 어떤 메이크업, 어떤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꾸며도 꾸밀수록 점점 더 별로 안 어울린다. 뭐 본인의 매력이 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내 이미지랑 반대로 꾸밀 경우에 오히려 내 매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이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화려할수록 예쁜 사람이 있고요. 덜어낼수록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내 이미지는 타고난 피부색과 골격, 이목구비, 이게 나의 캐릭터를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두 가지 파로 나뉘잖아요. 실크 드레스파랑 비즈 드레스파. 심플한 실크 드레스가 훨씬 더 예쁜 사람이 있고요. 화려한 비즈 드레스가 압도적으로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립도 마찬가지예요. 진한 레드립이 예쁜 분들이 계시고요. 은은한 코랄립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른 채 그냥 예뻐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꾸미면 꾸밀수록 어색해지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예쁜 걸 따라가지 마시고요. 나한테 어울리는 걸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의 추구미와 나와 잘 어울리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추구미랑 내가 또 어울리는 게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티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시크한 이미지가 원래 나의 매력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카리나가 시크한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사실 카리나는 추구미가 청순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무게감이 없는 컬러에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게감이 없다라는 건 밝은 색깔이고요. 겨울 쿨톤이 밝은 색을 입기 위해서는 채도가 느껴지지 않는 화이트의 컬러 한 방울 들어간 이런 색감의 옷을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리나 같은 경우는 눈썹 탈색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대신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만약에 위에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면 대비감은 필요해요. 무게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의는 좀 어둡게 가지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립 색깔은 포인트를 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눈썹에서 색깔을 빼주게 되면 인상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베스트 이미지를 알고 거기에서 이제 확대 스펙트럼 범위까지 어느 정도 알면은 좀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덜 꾸며서 문제인 경우도 있잖아요. 너 좀 꾸며라 소리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떤 경우인가요? 덜 꾸며서 문제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가 안 잡힌 경우예요. 기본기가 뭘까요? 사실 덜 꾸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깔끔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딱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깨끗한 피부결, 정돈된 헤어, 늘어짐 없는 옷의 실루엣, 이 세 가지가 안 잡혀 있으면 아무리 심플하게 입어도 그냥 대충 입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덜 꾸미는 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덜 신경 쓰는 건 전략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두 번째는 꾸미는 걸 아예 포기한 경우예요.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귀찮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그 가능성을 닫아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 꾸안꾸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꾸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고유의 매력에서 스펙트럼 범위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막 장신구 같은 걸 안 해도 되지만 최소한 이제 립 정도, 파운데이션 요 정도만 신경 써주셔도 안 꾸몄는데 나한테 맞는 색깔로 하면은 꾸안꾸 느낌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입고 꾸며도 어떤 분들은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스타일링을 통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누군가는 비싼 옷을 입어도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있고, 누구는 약간 투머치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 사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이미지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가 있어요. 내적 이미지는 차분한 말투, 여유 있는 태도, 상대를 향한 친절함이고요. 외적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에게 맞게 스타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진 사람을 만나면요. 왠지 나도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지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갖게 돼요. 그게 진짜 고급스러움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잘 어울리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어요. 옷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때 핏과 소재를 보세요. 비싼 옷이 좋은 이유는 디자이너가 핏을 정교하게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옷은 구김이나 특히 목 늘어남 없이 깨끗하게 입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메이크업은 쉽게 생각하셔서 여배우 메이크업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30대 이후부터는 뭔가 섀도우를 아이돌처럼 과하게 한다기보다는 윤곽나는 피부에 집중을 해주시고 속눈썹과 눈썹 결을 살려주시고 립은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자, 협찬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입생로랑의 캔디 글레이즈 5호가 뉴트럴 톤이라 예를 들어 밝은 립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그 립을 바르면 데일리템으로 좋고요. 진한 립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그냥 립밤처럼 자연스럽게 발색이 됩니다. 만약에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고 싶으면 샤넬 루즈 코코 플래시 176호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헤어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넘기는 저평가되는 영역인데요.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헤어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어느 얼굴형이나 잘 어울리는 헤어는 레이어드 C컬펌이에요. 기장은 가슴 윗선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헤어가 많이 길게 되면 그만큼 머릿결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공식은 딱 한 가지인데요. 액세서리는 3개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전부 명품으로 과하게 두르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큐빅, 다이아, 이거는 퍼스널 컬러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 컬러는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브 귀걸이만 하시더라도 포인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팁. 다이아 너무 비싸요. 랩 다이아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조금 비싸요. 그리고 사실 귀걸이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이샤나이트 오브가 10만 원대면 충분히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면 옷은 핏과 소재, 구김 없이 깨끗하게, 메이크업은 백화점 가셔서 내 피부톤에 맞는 가장 흡사한 파운데이션을 테스트 후 구매해 주시고, 립은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5호나 샤넬 루즈 코코 플래시 176호, 헤어는 레이어드 C컬펌으로, 액세서리는 모이샤나이트 오브 귀걸이. 이 5가지만 잡혀도 고급스러움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요즘엔 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 같은 거 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이미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액세서리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이미지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시계를 생각해보면은 여성분들 중에서 팔찌 차시는 분들이 있고 시계를 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계가 주는 이미지는 그 사람이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인 사람이다. 너무 꾸미는 것보다 세련된 느낌을 좀 더 줘요. 물론 스마트워치가 일반 시계에 비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시계라도 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좀 꾸밀 수 있는 사람이고 좀 나를 꾸미는 데 관심이 있구나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워치도 좋다고 봅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그럼 보셨을 때, 아, 이 사람 참 센스 있다라고 느끼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머릿결 많이 놓쳐요. 제가 물론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해서 어울리는 염색 컬러는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컬러뿐만 아니라 체형도 같이 해가지고 스타일링 전체를 잡아줄 때는요, 얼굴형에 보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좀 추천드리지, 염색을 하게 되면은 머릿결이 많이 손상되면서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머릿결이 푸석푸석해 보이면 정말 고급스러움이 많이 반갑되거든요. 그래서 머릿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50대, 60대 분들 옷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그냥 사람이 세련됐다 이런 평가받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50대부터 60대 분들 중에서 세련됐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배가 나오고 호르몬도 줄어들고 바뀌면서 몸의 라인이 사라져요. 피부 탄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단으로 본인 몸을 관리해야 예쁜 옷도 계속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60대 초반 여성 고객분이 오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머리도 묶고 계셨고 그냥 블랙 반팔티에 꾸미는데 돈을 굳이 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식, 자제분들을 혼자 키우면서 수십 년간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목구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쁘신 분이셨어요. 그분 퍼스널 컬러 진단해 보니까 시원한 파스텔 계열이 딱 어울리시는 분이셨고 체형에 맞는 실루엣으로 옷을 사고 메이크업은 딱 진짜 파운데이션, 피부 표현이랑 립 하나만 얹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생기가 돌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셨어요. 근데 제가 더 감동받은 포인트는 외모 변모뿐만이 아니라 꾸미는데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제분들 데리고 저한테 또 컨설팅 받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재혼은 생각도 못 했는데 남자친구가 또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0대, 60대 분들 세련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60대 이상 중년분들 중에서는 우아함과 촌스러움 한 끗 차이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우아한데 어떤 분은 그냥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을 하시는 것 같은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차이인가요? 일단 우아함과 촌스러움의 한 끗 차이는 어쨌든 둘 다 꾸몄다는 기준 하에 나를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아하다의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우아하다는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기품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고상하다는 몸가짐의 수준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아름답다는 나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기품이 있다라는 건 인격의 수준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알고 나에 맞게 수준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아한 것이고 그걸 못하는 것이 촌스러움입니다. 기본 출발점은 나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굳이 이미지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오히려 연세가 있을수록 필수입니다. 10대는 뭐래도 예쁘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어쩔 수 없이 칙칙해지고 기미나 잡티 생기고 주름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60대 정도 되면 스스로 뭐가 어울리는지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알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 파운데이션, 립, 옷.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맞는 것들로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면요. 그냥 두지 마시고 저한테 안 와도 됩니다.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이미지 컨설팅을 받으세요. 나이 들수록 기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나한테 맞는 제품들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아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옷장을 열어봐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패턴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 말도 맞고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옷을 많이 꺼내 있는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장에 있더라도 손이 진짜 안 가는, 진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안 가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거 심리적으로 안 어울린 걸 알아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아함, 촌스러움이라는 말도 쓰지만 드라마에서 약간 졸부 시어머니 같다, 심술부져 보인다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쩜 그렇게 고급스러운 걸 다 걸쳐도 이렇게 심술궂고 졸부 같다라는 이미지가 되는 걸까요? 우리 방금 PD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심술궂다라는 표현 썼어요. 이거는 외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뭐 명품을 너무 둘렀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말투, 여유 있는 태도, 그 내적 이미지 영향이 가장 커요. 나이가 들면은 좀 옷을 입을 때 좀 가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중년분들 옷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 한 개씩 좀 추천드릴게요. 남성분들은 재킷이고요. 여성분들은 스카프입니다.
재킷은 안에 뭘 입던 아우터가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컬러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그동안 살아왔을 때 생각해봤을 때 내가 따뜻한 색깔이 어울리면 브라운을 구매해 주시고요. 차가운 색감이 어울리면 블랙이나 네이비, 그리고 내가 좀 부드러운 색깔이 잘 어울린다라고 느끼시면 그레이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스카프는 얼굴과 가장 가까운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컬러로 착용하게 되면 얼굴이 훨씬 더 화사해 보입니다. 특히 명품 스카프가 30만 원대면 구매 가능한 제품들이 꽤 많아요. 옷은 깔끔하게 입고 명품 스카프 하나만 두르셔도 전체 스타일이 훨씬 더 멋스러워집니다. 자켓은 소재가 다양하고 스카프는 패턴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무난한 거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패턴 찾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목구비가 직선적인 분이 있고 곡선적인 분이 있어요. 직선적인 분은 김연아 같은 이목구비, 곡선적인 분은 손연재 같은. 내가 그래서 이목구비가 만약에 직선적이면은 체크 패턴이랑 이라던가, 근데 곡선적이신 분들은 땡땡이나 꽃무늬가 더 잘 어울려요. 또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색깔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코랄색의 스카프를 좀 착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좀 무게감이 있는 컬러가 좀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해주시면은 네이비 스카프도 괜찮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적용되는 2026년 이제 또 하반기 유행템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이제 60대 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내가 유행을 따라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60대 분들도 26년도 패션 트렌드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60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26년도 패션 트렌드가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한동안 오버핏이 정말 긴 시간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버핏의 유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핏은 딱 붙는 스키니가 아니에요. 너무 딱 붙지도 너무 널널하지도 않은 일자 핏이고요. 때문에 몸은 불편하지도 않고 기장이 짧지 않아서 다리가 전혀 짧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스카프가 또 올해 유행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얼굴과 가장 가까운 아이템이라 나한테 맞는 컬러로 착용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훨씬 세련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이 컬러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팬톤이라는 회사에서 올해 세계적으로 유행 컬러를 지정을 해요. 26년도 팬톤 컬러는 클라우드 댄서입니다. 이게 살짝 톤 다운된 화이트 계열인데요. 너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아서 어떤 퍼스널 컬러든 다 상관없이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3개 중에 제일 기본적인 거 하나만 탁 잡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저라면 이거 지금 당장 스카프 또 명품 사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사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 다음 스트레이트 핏, 이걸로 뭔가 그 26년도 트렌드라고 하는데 일자 바지 입었는데 그 느낌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유행 컬러가 그 화이트 계열의 클라우드 댄서니까 저라면 화이트 소재의 상의를 좀 찾아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스타일에서 가장 잘 보이는 영역이 넓으니까 상의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화이트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올블랙에 그 올해 유행 컬러인 클라우드 댄서 컬러의 가방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우라가 달라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등장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은 사실 카리스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천적인 부분입니다. 타고난 이미지, 에너지 자체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혜수 씨, 이효리 씨, 카리나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퍼스널 컬러상 가을 웜톤과 겨울 쿨톤입니다. 이 두 톤은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시크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줍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 3초의 퍼스널 컬러가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지나가다가 보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아우라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우라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자세가 바릅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값이고요. 진짜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경청이 되는 이유는 상대 반응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서예요. 말이 느린 이유는 내가 굳이 내 말을 인정받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서고요. 자세가 바른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믿어서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아우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나를 잘 알고 나답게 사는 것. 그게 결국 아우라의 시작입니다.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답다라는 확신이 확고하게 있으셔서 외적인 이미지만 빨리 바꾸면 되겠다. 이런 케이스들 종종 찾아오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 관련 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조화가 깨지면 일단 제 눈에 좀 불편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딱 봤을 때 좀 편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런 분들 일단 외적 이미지는 굉장히 잘 챙기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는 분들은 막 그렇게 소심하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도 없고요. 자기가 물어볼 거 당당하게 물어보면서 제가 하는 말도 경청해서 잘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중학생 정도였는데 네일이 엄청 기시더라고요. 속눈썹도 붙이고 왔고 핫핑크 옷을 입으셨는데 그 컨설팅 받는데 설명 듣는데 이렇게 팔을 꼬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긴 하지만 남을 이제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아우라에 반감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나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대방 존중하는 것도 같이 태도를 취합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지나 아우라는 결국에 좀 타고나는 게 더 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좀 변화하는 게 더 클지도 궁금합니다. 그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즉 카리스마는 타고나는 게 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꾸미고 나서 아우라가 생겼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나답게 꾸미지 않아서 발현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아우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내 고유의 매력인 아우라는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PI라는 개념이 나와요. 퍼스널 아이덴티티의 약자인데요. PI는 7가지로 나타납니다.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화술, 패션, 헤어, 메이크업. 이 7가지 중에서 패션, 헤어, 메이크업은 외적 이미지고요. 이미지 컨설팅으로 충분히 변화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화술은 내적 이미지예요. 훈련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리스마는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우라가 카리스마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PI 7가지를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것. 그게 나만의 고유한 아우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적으로 만약에 3가지만 먼저 발전시킨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은가요? 가장 쉽게 바꾸는 게 아무래도 패션, 헤어, 메이크업이겠죠. 이건 그냥 바로 옷을 사면 되고 내가 미용실을 가면 되고 메이크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너, 바디랭귀지, 화술 이거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돈과 아우라의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말, 시청자분들은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막 여러 가지 나오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 이유는 돈은 현 시대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강한 동물을 피하고 덤비지 않잖아요. 현 시대는 뭐 동물처럼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를 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어느 생명체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은 아우라는 아닙니다. 돈은 힘입니다. 돈 자체가 아우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아우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우라를 만들고 싶다면요.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에 돈을 쓰고 나에게 맞는 옷과 메이크업에 돈을 쓰고 미용실에 가셔서 헤어스타일을 변화하시는 데 돈을 쓰고 화술을 바꾸고 싶다면 스피치 학원에 돈을 쓰고 매너와 바디랭귀지를 배우고 싶다면 그런 걸 갖춘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돈과 아우라는 당연히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단 돈이 아우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게 쓰는 돈이 아우라를 만드는 겁니다.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아우라는 좀 어떤 이미지에 가까운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배우나 기업인 뭐 이렇게 좀 예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부용 회장님 아우라 너무 넘치시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머릿결이라던가 피부결이라던가 화장 과하게 하지 않고요. 그런 기본적인 걸 굉장히 지키면서 행동도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우라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의 품격이나 급이 은근히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좀 어떤 순간들일까요? 제가 돈이 많은 분들을 이제 적지 않게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 느낌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제가 말씀드린 외적 이미지는 이미 다 갖추셨고요. 불평불만을 일단 하지 않으셨고
여유가 있으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과 원하는 걸 잘 파악하시더라고요. 말도 굉장히 차분하고 천천히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셨어요. 공감과 배려심도 굉장히 뛰어나셨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품격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를 막 너무 자랑하려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스로 낮추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반대로 급이 은근히 드러나는 순간은요. 눈빛, 말투, 언행,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나와요. 본인을 좀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돈자랑? 타인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새어 나오더라고요. 저 또한 사실 스스로 계속 되뇌어요. 저를 너무 자랑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까지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 그것 또한 품격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대표님 같으신 분들은 가장 신경 쓰시는 디테일이 어느 부분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갑자기 50대, 60대인데 내가 퍼스널 브랜딩 잘하는 사람들 뭐 궁금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퍼스널 브랜딩은요. 뭐 인플루언서나 사업가 얘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미지, 스타일, 아우라 이게 전부 다 퍼스널 브랜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의 의미는 개인의 라는 뜻이고요. 브랜딩은 만들다 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드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여기서 전문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전문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무조건 성공한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의 캐릭터 중 강점도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담을 잘해주어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힘이 있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고요. 저처럼 이미지 컨설팅이 전문성인 사람도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작가님이나 PD님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퍼뜨리는 힘도 훌륭한 전문성입니다. 그럼 가정주부는요? 살림이 할 게 얼마나 많고 자식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또한 본인의 매력이고 강점이고 캐릭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진짜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내 강점을 알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 전문가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강점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문성으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순간 남들이 먼저 전문가라고 불러줍니다.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완성입니다. 내가 되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목표로도 나를 퍼스널 브랜딩을 해볼 수도 있는 걸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는 이제 K-뷰티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얼마큼 커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목표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럼 가정주부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뭐 살림만 했는데 잘하는 것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빨래 종류도 다양하다. 그거 다 전문성입니다. 너무 뭔가 어려운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한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나 태도가 있다면 이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사람이 여유가 없어 보이면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타인에게는 여유 있어 보이려고 노력해요. 여유가 근데 공통점은 아니고요. 진짜 공통점은 단단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는 것. 세상이 나를 못 믿는데 나 자신마저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는 누구나 좀 두려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핵심은 실패해도 내 인생은 망한 게 아니다 라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다르게 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실패했다고 전혀 느끼지 않아요. 아프지만 그 실패를 다음 도전의 경험으로 쓰는 거예요. 실패 후에도 다시 준비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세 번째는 결정은 스스로 내가 해야 됩니다. 타인의 말은 참고해야 돼요. 물론 내가 보는 시야가 요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결정은 내 경험과 촉으로 분석해서 내려야 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려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단단함이 생기고요. 이런 단단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믿음을 주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업이든 투자든 함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단함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유는 성공의 조건이 아니고요.
단단함과 행동력이 성공의 조건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태도와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거 듣고 뭐야 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시작은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씻는 거. 이게 0단계예요. 이게 안 되면 몸이 일단 예민해지고요. 예민해지면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고 그럼 성격이 좀 거세지거나 소심해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나만의 고유의 매력인 아우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0단계를 기본적으로 지키신 다음에 1단계. 이거는 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강아지를 키울 때 예쁜 옷 입히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줘야 해요. 내가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 파악하고 내 매력을 드러내는 것, 그게 나에 대한 관심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갖춰서 입으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시면 잠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늘어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비즈니스 룩을 입으면 심리적으로 내 태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옷이 태도를 만들고요. 태도가 아우라를 만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랑 가족 구성원인 내 남편이라던가 내 자제분들을 대할 때랑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이라는 공간은 쉬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회사라는 공간은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24시간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당연히 그냥 편하게 입어야 되고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0단계 있죠? 그거는 잘 때 지켜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의 분위기 요소 딱 하나만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언해 주세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50대부터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얼굴에 정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웃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오신 분들은요. 인상이 굳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 때 어느 쪽이 좀 더 예쁜지 확인하려고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입꼬리가 진짜 잘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자주 웃는 사람의 주름과 그 찡그린 사람의 주름은 같은 나이여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은 표정에도 드러나고 표정은 그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고 그게 쌓여서 분위기가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많이 웃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은 성형도 시술도 아닌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입니다.